안녕하세요, 유진쌤입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학점은행제 관련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시기도 하고 그만큼 관련 정보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된 정보로 시작하려는 분들이 간혹 보여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학점은행제가 무엇인지, 학점은행제를 할 수 있는 과정은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플래너로 4년간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대표적으로 어떻게 있는지 이렇게 순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학점은행제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제도는 교육부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는 온라인 학위취득 제도입니다.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과제하고 시험 보고 하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수업 말고도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을 딴다거나 독학사 시험을 본다거나 이런 활동처럼 다양한 루트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학점을 여기저기서 이수를 할 수 있다 보니 빠르게 목표하는 학점을 채울 수 있고, 그렇다 보니 2년제 학위를 취득할 때에도 2년을 꼬박 다녀야 하는 게 아니에요. 2년제 학위를 취득하려면 80학점이 필요한데 이 80학점을 만약 1년 만에 다 채웠다 한다면 1년 만에 2년제 학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고졸분들의 기준에서 2년제 학위를 1년 만에, 4년제 학위를 2년 만에 취득하고 계세요. 이런 학점은행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과정은 정말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이직이나 연봉 협상을 하기 위해서 학위 취득을 한다거나 아니면 2년제에서 4년제로 학력 개선을 하시기도 하고, 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국가기술 자격증 응시 자격을 갖추려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처럼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관련 과목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편입이나 대학원 지원을 할 때 필요한 자격을 갖추시려고 이용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 외에도 한국어 교환이나 청소년 지도사, 평생교육사 등등 다양한 과정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근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들을 알려드리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습자 등록은 수업 시작 전에 하든 수업 중간에 하든 다 끝나고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위 신청을 해서 학위까지 수여를 받아야 하는 분이 계시다면 학위 신청 75일 이전에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서 미리미리 해주시는 게 안전해요. 그래서 75일 전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기준인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최소 전분기에 해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1년에 딱 4번 행정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7월에 학위를 신청해야 되는 분이라면 최소 한 분기 전인 4월에는 학습자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학점은행제 진행을 하다 보면 보통 한 학기 만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최소 3학기에서 4학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다 이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수업이 개강이 됐다면 이걸 중간에 멈출 수는 없지만 이제 학점은행제가 휴학이나 자퇴 같은 개념이 없기도 하고 한 번 취득한 학점도 언제든지 활용을 할 수 있고 평생 남아있어서 중간에 쉬고 다음에 다시 이어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질문. 이건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즌에 많이 해주시는 질문인데 어차피 학기는 종강일 기준으로 나뉘기 때문에 이것만 안 겹치게 들으면 1학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두 번째 학기 신청이 가능하고 수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질문. 이것도 안전하게 시작을 하시려면 확인을 해보면 좋을 만한 것 중 하나인데요. 확인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네이버에 학점은행제 검색 후 표준교육 과정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교육훈련기간 조회라는 걸 클릭하실 수 있어요. 여기 기관명 검색을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나오면 정식 인가가 된 교육원이라 안심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는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시는 학습자님들이 너무 많아지기도 했고 그에 따라 규정도 강화됐기 때문에 정식 인가를 안 받은 교육원을 찾는 게 조금 어렵기는 해요. 다만 안내를 받은 교육원이 혹시 안 나올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안전하게 검색이 되는 곳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죠? 다섯 번째 질문. 이제 학점은행제를 딱 검색하면 맨 위에 나오는 사이트가 여기라서 많은 분들이 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수업을 듣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문의를 주실 때 저 여기 학점은행제 사이트 가입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은행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다 이런 걸 등록하는 학습자 등록 그리고 나중에 필요한 서류를 뽑는 이런 행정 절차를 거치는 곳이고 수업을 여기서 듣는 건 아닙니다. 수업은 교육원에서 수강을 하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이제 상담을 받으시다가 그러면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는데 선생님한테는 얼마를 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저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비용이 얼마인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멘토에게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건 불법입니다.
정신인가 된 교육원 수석 멘토이기 때문에 상담을 받고 만약에 진행을 해야겠다 결정하셨다면 그냥 멘토가 안내해주는 교육원에 가입하고 안내받은 과목 수강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학점은행제가 뭔지부터 이제 제가 일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6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오늘 영상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려는 학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생기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연락처 통해 편하게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